안보와 번영의 길을 100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살판 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TV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이들이 보여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절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일단 이재명의 술친구 문형배, 전북 군산 출신의 이미선, 태양광에 올인한 35억 주식의 신입니다. 그리고 국회 민주당목 정계선, 그리고 김명수가 지명한 정정미까지 이 정치적 편향성은 그냥 뭐 중도 좌파 이게 아니라 그냥 새빨갛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 법관들 중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판사들이 이 헌재에는 반 넘게 구성되어 있는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불신은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민적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조금 후달리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요, 뭔가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느낌입니다. 28일에 민주당 이재명이가 독재, 반민주,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손동이 먹히지 않는 국민들의 움직임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속마음이 비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참된 주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선 게 2030이죠. 정말 2030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뒤집힌 판에 후달거리는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인용까지 매우 어려울 듯합니다. 2030이 불났기 때문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과 끝까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 문형배, 이재명과 술친구인 문형배에게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2010년 SNS에 문형배가 쓴 글,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제일 왼쪽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 거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접촉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이 문형배는 이재명과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어느 쪽이 문제가 되는지 어느 쪽이 지적의 대상인지 스스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이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과 관련해가지고요,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회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 인용과 기각을 보면서 4대4로 완벽히 갈리는 것,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 후로 2030이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선 결제를 해대던 좌파 연예인들을 한순간 무릎 꿇게 만들었던 CIA 신고 같은 그런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신상이 털리고 있습니다. 가장 후달거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2030이 진짜 판을 뒤집고
받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 2030 대단해. 우리는 2030 믿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만 기다리면 되겠다. 우리가 서포트 해줄 건 집회에 참석하고 2030을 푸시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진짜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좌파들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싸움에서 좌파들은 결국 최종 승리는 자신들의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법조계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지들의 입맛에 맞는 영장을 촥촥촥 자동 판매기처럼 쏟아내주기도 했고, 이런 것만 봐도 뭔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좌파들은 오랫동안 집요하게 사법부 내에 우리법 연구회라는 세포를 심어왔다. 급기야 법원 위에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가 5%에서 많아도 10% 안짝인데 가장 주요 요직의 자리 있다라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벌써 4인이 우리법 연구회와 소속이었던 인연이 있었던 그쪽 성향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나바론 요새 같은 튼튼한 좌파 진지가 헌법재판소에 구축되었다. 그래서 우파가 이번 탄핵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은 아주 적었다. 실제로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법조인은 이번에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나바론 요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2030 자유수호 청년의 활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서부지법 사건 때 좌파 판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법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세상에서 요리조리 재단해도 아무 뒤탈 걱정 안 하던 판사들이 슬금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30 자유수호 청년들이 제대로 사고를 쳤죠. 헌법재판소 내 좌파 세포들의 신상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하듯 법논리가 어쩌니 저쩌니 논쟁할 때와 다르게 개인 신상이 털릴 때 느끼는 감정은 180도 다르겠죠. 문형배, 이미선 요즘 멘붕일 겁니다. 문형배 같은 경우는 지난 판결했던 부분에서 가장 골 때리는 것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합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선도 아마 멘붕일 겁니다. 이미선이 35억 주식을 투자 몰빵했던 곳이 문재인 정권에서 재미봤던 태양광에 올인을 했다라는 것. 이것만 봐도 뭔가 짬짬이 돈 되는 길을 알고 쫓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이 털리면 사실 멘붕 옵니다. 후달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뭔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2030 자유수호 청년들의 눈부신 활약은 어른들이 시킨 일이 아니죠. 무슨 지휘부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애국심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라는 생각에, 그리고 내 자유를 지키는 것, 홍콩처럼 당하고 자유를 뺏길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 자발적인 참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무너질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명진 전 의원은 평생 데모만 하고 살아온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저들 2030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지금 2030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신상 터는 능력이 정말 집요하고 장난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의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게 예를 들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이 드론 동아리가 있어요. 자발적인 전쟁 참여로 드론으로 이제 얼마 안 하는 드론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하는 드론을 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탱크를 박살내는 장면. 이거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신세대 MZ 세대들의 활약이 참 대단한데요. 그거 보는 장면과 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좌파 재판관들은 절차나 증거 채택에 대놓고
소추인 편을 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편을 들 수는 없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좌파 언론이나 의원들의 보호막이 사라진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몰고 올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 언론도 숨었습니다. 언론이 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가짜뉴스에 가짜뉴스를 생산하다가 제대로 보기 좋게 목덜미 잡혔고요. 보수 언론지로 생각했던 조중동의 배신이 들통나면서 또 목덜미가 잡혔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작용화된 언론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 돈이 좋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외면받는다라고 하면 언론의 존재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몰이의 재미 좀 보다가 지금 거짓들이 하나씩 들통나면서, 그리고 부정선거가 공론화되면서 이들도 몸을 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그 헌법재판관들은 처음부터 결정된 탄핵 인용에 대해서 쉽게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비좌파 재판관들이 이제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측,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조금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죠. 기자들도 이제 언론의 중립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때가 됐죠. 2030 청년들의 좌파 신상 털이, 그거는 전세를 유리하게 만드는 양념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탄핵 기각 확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50%를 넘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탄핵 기각의 확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죠. 겨울이 녹고 있다라고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판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대한민국 언론을 그냥 트럼프식으로 그냥 조져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로 서포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압박했던 그런 세력들, 지금 중국을 뒷배로 두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요런 환경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시고,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공론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서포트했던 자유통일당? 이나 다른 보수 정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지역구가 지금 한 85석 정도 되죠. 국민의힘에. 거기서 한 과반 정도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따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따랐던, 한동훈의 사천으로 금배지 달고 있는 작자들은 그대로 국민의힘에 머물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정화시키면서 새롭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당을 만드시고 보수의 뿌리를 탄탄하게 하셔서 안보와 번영의 길을 100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살판 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판을 바꾸고 있는 2030 우파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